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입으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전 트레이너로서는 상당히 네. 그래도 성공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는. 그럼 내 입으로 말해줄게요. 네. 선생님은 그래도 트레이너로서는 좀 성공한 편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무일푼으로 올라가지고 네네네. 결혼도 하시고 투자도 업에 있어서도 네.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생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분께서 놀러 오셔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또 최다 출연자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또 프로필 한번 몸 사진만 좀 올려주세요. 아, 네네. 얼굴은 가리도록. 선생님 네. 사모님께서 불편해하신다. 아마 선생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때쯤에 한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드디어 또 한번 찾아와 주셨네요. 소개 좀 우선 해주세요. 네, 3번 정도 출연한 것 같습니다. 아, 그거밖에 안 했어? PT고요. PT 퍼스널 트레이너. 최근에 나오셨을 때 사업장을 폐업을 하셨다. 그렇죠. 그 얘기도 한번 하셨었고 지금 현재는 어떤 일? 지금은 폐업을 하고 직원으로 일을 조금 하다가 네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 영상에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직원으로 들어가시는 네네네. 걸로 네.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거기는 바로 그만두셨나 봐요. 바로는 아니고 6개월, 7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저한테 이제 수업을 받으시던 고객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관리를 해드리다가 이제 장소를 대관을 해서 대관료를 지불을 하고 한 명, 두 명 오더니만 제 업장처럼 됐습니다. 거기가. 규모가 커졌네 이제. 그냥 요새 엄청 바쁘시다고. 네, 시설만 대여를 해서 이제 저는 그 제가 홍보를 해서 업장으로 찾아오니까 어느 순간 되게 바빠져가지고 요새 돈을 바쁩니다. 긁어 모으신다고. 빡빡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그때다 맨날 싶어가지고. 일반 복장으로 오셨었는데 사복을 오늘 입고 또 이제 수업하고 계시다고. 네, 오신 하다가 거라서. 지금 또 마침 또 네. 작가님이 못 믿어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제 직업에 대해서 못 믿어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이때다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옷 네. 입고 오니까 약간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업무복으로 한번 입고 왔습니다. 이제 트레이너 같네. 네네. 그래서 본업은 그렇게 네, 네.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투자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지금 휴식기를 좀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좀 기지개를 켜려고. 다음 물건이 몇 번째죠?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6호점 개점을 앞두고 영상 찍으신 분들의 선생님 공통점 아니잖아요. 영상 찍으면 꼭 낙찰을 하나씩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분명히 6번째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6호점 개점을 앞서서 여러 가지 방향 설정에 있어서 네. 고민을 많이 하셨다. 네네. 그래서 제가 들은 소식이 그래도 제 교육생분들 중에서 성과가 되게 좋으셨던 분들, 네, 네, 그리고 네. 전에 황경미형 네, 그분도 네. 그렇고 그 17제 주부님하고 또 개인적으로 통화까지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만의 색깔, 나만의 방향을 좀 잡으셨다고 네네네. 하셔서 네네네. 그거를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좀 구독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꼭 그분들만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유튜버 유명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참고를 좀 해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네네. 선생님이 네네. 해보셨네. 네, 그분들을 뭐 직접 뵙진 않았지만 그분들의 또 생각이 또 요즘에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사실은 근데 그것들을 좀 참고를 하고 그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 작가님 교육생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저랑 또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유튜버들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또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좀 방향이 설정이 됐어요. 네, 많이 도움이 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컨택을 했는데 네. 좀 무리를 해서 컨택을 했지만 그 성과 투자는 배신을 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물론 제가 시간을 투자를 했지만 돈을 투자한 건 아니지만 시간 관리에서는 또 누구에 네네네. 뒤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이번 시간 투자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제가. 그래 좀 기대가 되네요. 네네, 어떤 그래서 일단은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으셨는지. 선생님에 대해서 느끼는 바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결정이 되면 몰아치는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집착적으로 왜 저런 고민을 하나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나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네, 있었어요, 네. 선생님한테.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실수를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또 되게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살면서.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런 맞아요. 큰 실수를 할 바에야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렇죠. 더 과정을 겪는 게 오히려 더 덜 고통스럽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남들보다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실수에서는 또 누구에 뒤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실수에 대해서 투자라는 거는 특히 부동산 투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움직이는
되는 거는 또 아니니까 그렇죠. 큰 돈이 네. 또 네, 뭐 네, 네. 대출을 받더라도 큰 네. 돈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네. 신중하게 하는 네.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은 좀 들어요. 네네네. 성공하신 앞서간 선배님들이나 이제 성공하신 분들을 하고 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듣고 제가 이제 보고 이제 느낀 점이 네.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입으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전 트레이너로서는 상당히 그래도 성공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는. 그럼 내 입으로 말해줄게요. 네. 선생님은 그래도 트레이너로서는 좀 성공한 편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무일푼으로 올라가지고 네. 결혼도 하시고 투자도 업에 있어서도 네.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본업의 그 과정이랑 투자의 과정이랑 오버랩을 해서 제가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최근에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본업 저도 항상 그래요. 작가님도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반지하로 좀 네네. 세상을 네.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선생님도 무일푼에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그 시행착오를 당연히 많이 겪으셨어요. 네네네. 그 안에서 느낀 거를 갖고 그 잣대를 갖고 세상을 바라본 투자를 바라본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원칙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사실은. 성공에 이르는 원칙이라든지 법칙 뭐 이런 거는. 그렇죠. 그거를 나는 진리로 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네. 것들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제가 접근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트레이너로서 좀 밟았던 그 과정과 아직 완전치 않지만 어쨌든 간에 걸어가고 있는 이 투자 생활에서 이제 네.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좀 비슷하게 좀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걸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요즘 느꼈던 것이 이제 트레이너를 하면서 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또 봤거든요. 그렇죠, 업계에서 그렇죠. 되게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선생님이 또 상대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부를 이룬 사람만 선생님한테 교육을 또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돈과 시간이 있어야 돈과 여유가 있어야 그렇지. 운동을 특히 이런 1대1로 할 수 있는 그렇지. 나는 선생님한테 부담스러워서 못 가요. 재력이 있으신데 왜? 저희 업계 사람들 중에 음. 되게 정말 뭐 잘 나가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되게 뭐 잘 나가다가 이제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막 이제 아.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제가 네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제가 트레이너로서의 그 어떤 길을 고민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거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유명한 그 헬스클럽들이 이제 망하고 있어요, 많이. 되게 되게 유명했던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망하고 있어요. 기업처럼 크게 막 기업형으로 확장했던데. 확장해가지고 근데 규모도 막 200평 이상, 300평 이렇게 되는 그런 업장인데 네. 그런데도 망하고 과거에 되게 유명했던 트레이너분들도 이제 되게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생겨나고 맞아요. 그런 거를 저도 언론에서 좀 네네. 접한 것 같아요. 네, 알게 모르게 막 이렇게 막 들으셨을 거예요. 보면 네. 요즘엔 뭐 워낙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또 많이 또 다뤄졌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업계에서는 와 진짜 막 진짜 성공했다 약간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파산 신청을 하고 갑자기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고 어떤 업체들은 그런 거를 보니까 알게 모르게 누적이 됐던 거예요. 피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적자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 리스크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언제 그게 나한테 올지 모르는 개념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맞아요.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저도 폐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상황을 겪으면서 그래도 코로나인데도 잘 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또 있어요. 또 보면은 또 관찰을 해보니까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다수는 어려운 분들이 네네. 많은데 일부는 오히려 네. 성장을 하는 사람도 성장을 많잖아요.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작가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분야만 다를 뿐. 그래서 그분들을 관찰을 했죠.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나.